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소화기관, 장이 꽉 막혔다면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요.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건데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이 막혔다는 의미로 이제 장폐색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고 나면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 소장, 대장, 그리고 항문을 통해서 배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 어딘가가 막힌 거죠. 그래서 뭘 먹어도 내려가지 않고 자꾸 토하고,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프고, 결국 심하면 수술이나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죠. 저도 음식물을 소화하는 기능이 좀 약하거든요. 굉장히 잘 체합니다. 이 체하는 것도 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체하는 것도 위장관 기능이 나빠서 그런 거긴 한데, 이게 장이 막힌 거하고는 다르죠. 다른 이야기겠죠? 네. 그렇다면 이 장폐색은요, 소화기관 어디에나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주로 소장에 많이 생기고요. 그 장들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식도와 위가, 그다음에 위와 소장, 소장과 대장, 이런 부분은 좀 좁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가 종양, 암 같은 게 생긴 경우에는 그 좁은 부위를 더 잘 막겠죠. 그런 경우에 더 잘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은 어쨌든 수술 후에 생기는 장유착에 의해서 소장에 주로 많이 생깁니다. 막히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막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아까 얘기했던 소장에 제일 많이 막히는 원인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복강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이제 수술 후에 복강내 장유착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장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이제 지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면 배 안에 어쨌든 이런저런 손상이 생기고, 그런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이,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 상처 났을 때 상처가 아물듯이, 그러다 보면 거기에 흉터처럼 섬유 조직이 들러붙게 되는데, 그래서 저 소장에 군데군데 유착이 생기면서 장들이 서로 들러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뭐 과식을 했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든지, 또 뭐 장염 같은 게 와서 장이 심하게 부었다든지 하게 되면 일부 장이 이제 무거워지겠죠. 네. 그러면 그게 축 처지면서 각도가 더 심하게 꺾이게 되고, 그러면 장 막힌 증상이 더 악화가 되면서 장폐색증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술 말고는 대표적으로 종양, 암이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뭐 조그마니까 장을 막을 일은 없는데, 그런 경우 그 암이 결국 진행하다 보면 그 대장의 내경을 완전히 꽉 막게 돼요. 그러면 음식물이나 내용물이 통과가 안 되니까 장이 막히게 되겠죠. 거기로 다 쌓이게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얘기 드린 건 이제 기계적 장폐색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기계적으로 막혔다. 그다음에 마비성 장폐색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장 운동 자체가 떨어진 거예요. 몸 상태가 뭐 특별히 대사 이상이 있다든지, 어쨌든 수술 후라든지, 그래서 장 운동 기능이 아예 떨어져서 잘 안 움직이니까 막힌 것처럼 보이는 거를 마비성 장폐색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주로 기계적 장폐색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폐색을 수술 후유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을까요? 그렇죠. 일종의 후유증입니다. 네. 아까 잠깐 흉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몸에 뭔가 수술이라는 게 몸을 치료하기 위한 거지만 결국 손상을 어쩔 수 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치유 과정 중에 장들이 서로 들러붙는 유착은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한 후유증인데, 그거를 이제 최대한 덜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거나, 수술 후에도 환자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태죠. 이 장폐색 증상은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기계적 장폐색의 주 증상은 이제 복통인데, 장이 막혀 있으니까 그거를 음식물이나 그 소화액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장이 쥐어짜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통의 양상이 뭔가 굉장히 쥐어짜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오실 수 있고요. 장이 막힌 부위에 계속 내용물이 쌓이게 되니까 결국 구토를 하시게 되는데, 구토하는 장이 막힌 위치에 따라서 초기부터 구토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상부위 장관이 막힌 경우에 처음에는
그 담즙이 섞인 이렇게 황갈색 구토물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대변 냄새가 나는 지저분한 구토물을 토하게 됩니다. 아, 이게 거꾸로 역류하는 거군요. 예. 결국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결국 탈수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 장이 완전히 막혔으면 대변이 안 나오고 방구도 안 나와요. 아이고, 가스가 속에 차면 정말 괴로운데. 그래서 네. 배가 빵빵한 복부 팽만감으로 또 고생을 하시게 되죠.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마비성 장폐색 같은 경우에는 장 운동만 그냥 떨어져 있는 거고 기계적으로 완전히 막힌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 이제 뭐 물처럼 설사를 좀 하시거나 가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기계적 장폐색과 마비성 장폐색의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장폐색 증상이 지속되거나 방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음식물이나 내용물이 소화액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가 안 되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장은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통증이 심해지고 장이 너무 늘어나다 보면 그쪽으로 피가 잘 안 가요. 아, 이게 늘어나게 되면 또 피가 잘 안 그래서 통하게 결국 장이 괴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이 터지게 되고 그러면 복막염이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거죠. 아, 장폐색의 합병증은 어떤 걸까요? 지금 얘기한 대로 결국 장 괴사로 인한 장 천공으로 인한 수술까지 가는 게 제일 무서운 점이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영양 흡수가 안 되니까 그 탈수 등으로 저혈압, 쇼크로 빠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병원에 내원해서 진단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배가 아파서 오시게 되면 저희가 응급실에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복부 엑스레이를 찍어보잖아요. 그것만 딱 찍어도 와, 이게 장 폐색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는 사진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저기 보시면 제일 왼쪽 사진이 이제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사진이거든요. 왼쪽과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로 그 검은색 라인이 보이잖아요. 네. 위에는 까맣게 보이는 건 배 공기예요. 그리고 그 라인 아래쪽은 장 내용물 중에 이제 물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부 사진을 이렇게 서서 찍으니까 공기는 위로 뜨고 물은 아래로 가라앉죠. 네. 그러면 저렇게 가운데가 갑자기 끊긴 것처럼 그 사다리처럼 그런 게 여러 개 보이게 돼요. 오, 진짜 제가 봐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 사진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장이 막혔구나라는 걸 금방 진단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원 치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좋아져가지고 저렇게 막혔던 가운데 사진에는 막혔던 소견이 없어진 거죠. 아, 이렇게 그 절개선이 없어야지 깨끗한 거군요. 그렇죠. 네. 물론 약간 장이 늘어났었던 흔적이 네. 오른쪽 아래쪽에 살짝 보이긴 하지만 이제 방구도 잘 나오고 이제 식사를 했을 때 불편하지도 않고 해서 아,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부터 또 다시 배가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사진을 찍었더니 또 다시 막힌 소견이 보이는 거죠. 혹시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폐색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금식. 그 다음에 위장관 감압인데, 장이 못 내려가서 장에 음식물이나 뭐 소화액이나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장이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게 그림에서 봤듯이 이게 꺾여 있는 상태니까 무거워서 꺾여 있으니까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 쌓여 있는 것들을 배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이게 장폐색에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하면 오히려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여 있는 것들을 오히려 빼줘야 되고 사실 본인이 안 먹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위액이나 우리가 삼키는 침 양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것도 소화를 시켜야 하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지나가면서 결국 배출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빼내기 위해서 우리가 콧줄을 껴요. 비위관이라고 하는 콧줄을 껴서 그걸 밖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늘어나 있던 장이 좀 압력이 줄어들면 장 운동이 돌아오면서 그 꺾여 있던 부분이 기계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완화되면서 장이 이제 다시 통하게 되고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치료가 안 되면 결국 수술로 가야 돼요. 막힌 부분을 찾아서 만약에 그게 유착에 의한 거면 장이 들러붙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끊어주는 수술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상태가 좀 심해서 특히 이제 장이 괴사되는 소견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그 괴사된 장의 일부를 자르고 이어주는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군요. 혹시 이렇게 수술을 했을 경우에 재발의 위험성도 존재할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장유착의 기본 원인은 뭐 다른 자연적인 배 안의 염증이나 종양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복강 내 수술이 제일 큰 원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더니 당장은 해결됐는데 아무는 과정,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장이 또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분은 수술을 5번, 6번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수술을 안 할 수는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술을 안 하고 쉽게 잘 풀려서 병원을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오시긴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수술까지는 안 가고 또 하루 이틀 만에 잘 풀려서 가시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럼 정말 다행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장폐색의 재발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몸이 아프시면 병원을 빨리 방문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배 안의 손상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배 안을 수술할 때는 다 크게 절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복강경 수술 기법이 많이 발전이 됐으니까 배를 크게 째고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 복강경 수술로 하면 장유착 정도가 훨씬 덜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자 입장에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수술 후에 너무 누워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서 자꾸 운동을 좀 하시라고 얘기 많이 혹시 주변 지인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누워만 계시면 수술 후에 장 운동이 늦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장 유착이 더 안 좋게 생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술 후에 저희가 아프니까 진통제를 쓰는데 그중에 이제 마약 성분도 있어요. 네. 마약성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또 장 운동이 늦게 돌아와요. 그다음에 일단 장유착 증상이 있었던 분들은 이제 생활 습관상에서 너무 한 번에 과식을 한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뭐 예전에 이제 찹쌀떡처럼 너무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쫀득쫀득한 음식은 좀 피하시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또 오늘 또 저희가 총정리해 본 결과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을 가라. 이게 또 오늘의 명언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장이 막혀서 생기는 장폐색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이상 증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바로 진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 일행시 장 건강을 챙기자. 챙기자!